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렌텍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곧 3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먼저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 현재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 총 9개 있고요. 그 중에 주요 종속회사는 4개입니다. 뭐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 해외 지사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지사의 생산, 판매를 위한 해외 지사죠. 대부분 100%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재물을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종속회사는 굵직하게 말레이시아와 경기도, 화성, 베트남,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트남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YOY 대비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5,570억 원 잡혔고요. 더불어서 영업손익도 466억 원이고요. 지난 연도는 41억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크게 잡힌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네, 보시면 기업의 이제 매출액은 YOY로 90% 증가를 했는데 매출 총이익은 195%나 증가를 했죠. 상당히 매출 원가 관련해서 큰 이득을 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손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15%나 크게 차이를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 인하와 더불어서 판관비에 대한 특별한 증가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개당 고정 고객사에게 납품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별한 비용 증가 없이 판관비 매출 원가 증가 없이 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기업은 영업 수익, 영업 외 수익이죠.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지사에서의 생산과 판매 비중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외환 차손, 환산 관련한 금융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타 수익 비용은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반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2억 원에서 약 400억 원 가까이 거의 지금 850%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실적이 점프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업의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 전체 자산은 유형자산 다음 재고자산, 매출채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 자산 현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재고자산이 좀 늘어난 부분과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재고자산인데요. 일단 제품에서 평가손실 충당금이 12억 원 정도 잡혔죠. 하지만 취득 원가가 325억 원이니까 비율로만 보면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3.7%니까요. 그렇게 크게 우려될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다만 지금 늘어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보시면 제공품, 원재료, 소모품에 비해서 제품에 대한 지금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정확하게 수치로 보게 되면 제품에 대한 비중이 한 90%로 크게 늘었죠. 늘었고 제공품 원재료는 제공품은 오히려 줄였고요. 원재료는 지금 특별히 이제 한 45%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재고자산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제 제품이 좀 많이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아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영업활동 현금 이름이 26억 원으로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기순이익이 약 395억 원이죠.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투자 활동에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306억 원 투자 활동을 확인되고요. 대부분의 투자 내역이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367억 원 가까운 캐펙스 지출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로 약
70억 원가량 더 차입을 했죠.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캐펙스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병행이 되면서 결국 현금의 감소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았음에도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은 지금 막대한 캐펙스 지출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 캐펙스 관련된 부분을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카펙스 지출이 많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가상각비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반기 보고서 기준의 TTM이고요. 빨간색은 감가상각비고요. 파란색은 기업이 지출한 카펙스 유형자산분만 제가 발치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21년 대비 지금 반기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현격하게 더 증가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업은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카펙스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한 4, 5년도 전에는 보시면 감가상각비랑 비슷한 수준에서 캐펙스 지출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유의미한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21년부터 공격적인 어느 정도 시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이제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고자산, 제품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더불어서 현금성 자산이 줄은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카펙스 지출에 현금이 좀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유동부채의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입채무죠. 매입채무는 관련해서 이제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쓰는 보통 운전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 한번 1,500억 원 가량 잡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업의 지금 단기 차입금이었죠. 1,500억 원 가량의 단기 차입금은 현재 은행 차입금으로 모두 확인이 되고요.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차입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자본 비용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은행에서 차입했던 내역의 이자율입니다. 3.5, 2.5 이런 식으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지금 금전 관리 재무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융 비용 관련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재무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매자닌 증권 한번 살펴보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전환권 행사를 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면 현재 기업의 전환사채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고요. 현재 미상환 사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발행했던 자금을 이제 썼던 내역이고요.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우선주, 이 종류주가 있는데요. 지금 종류주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상환과 전환이죠.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볼 수 있고 RCPS죠. 두 개 다 옵션을 부여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통주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비율이죠. 지금 381만 8천 주 정도의 오보행 물량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보통주 2,500만 주에서 380만 주가 합산돼서 약 2,900만 주로 이렇게 지금 합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지금 종류주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렌텍의 현재 부채 비율은 반기 보고서죠.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36%고요. 유동 비율은 다소 지금 좀 나쁩니다. 11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 부채 위주로 기업의 이제 재무 상황이 차입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치가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1년 내 상환해야 될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여유롭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아까 살펴봤지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세부 구성 내역이 금융권의 차입금 위주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환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의 제품을 보시면 일단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는 전자담배, KT&G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주력 제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을 기업은 이제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업이 주로 매입하는 원재료 보시게 되면 역시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이 됩니다. SDI,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양하게 제품군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역시 배터리 팩에 대한 맞춤형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제 확인됩니다. 휴대폰 케이스도 지금 삼성의 이제 삼성전자향이죠. 휴대폰용 케이스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의미 있게 잡히고 있고요. 네, 지금 수주 잔고를 보셔도 지금 전자담배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수주 잔고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2023년 6월까지니까요. 내년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금 매출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이제 성격별 비용을 분류한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부분이 역시 크고요. 전반기에는 480억 원 정도의 재고자산이 줄었고 지금 이번 반기에는 18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간극의 차이가 제법 크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는 매출액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원재료의 액도 늘어난 부분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조금 감소한 부분이 확인이 되죠. 이는 미비하지만 중단 영업 관련한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렌텍의 차트 보시면 줄곧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제 포인트는 내년 중반이죠. 23년 6월에 만기 납기가 끝나는 그 전자담배 디바이스 KT&G와의 수주 관련된 부분 이 연장이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한 공시 내역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8.4%로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지난 반기 대비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좋아진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이 내막은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의 증가분의 역할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률 평년 수준의 약 4%, 5% 수준이 평이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컨센은 22년 8% 정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5% 정도 선에서 저는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그렇게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탑라인 매출단에서의 증가를 더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즉 지금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느는 이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도 이 매출액의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플레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즉 기반이 마련된 한정된 고객과의 거래량이 판매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전자담배 관련된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 계약의 체결 관련된 소식으로 또 한번 주가가 이렇게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하기 좋은 관심 갖기 좋을 만한 저평가된 주식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3분기 보고서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